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지상군 투입 얘기를 했습니다. 지상군 투입에 관한 입스, 울렁증 없다 나는. 만약 필요하다면 본토에 투입할 수 있다. 이란 본토에 지상군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방송에서는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 우리 공격을 시작조차 안 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자, 미국도 지금 대규모 추가 공격도 예고한 모습이고 미국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상군이 안 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폭격만 막으면 그리고 버티면 된다 하는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기대감을 철저하게 분쇄하는 발언을 한 거죠. 지상군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 이것은 대통령의 의지일 수도 있고 심리전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상군이 들어갔을 때 어떤 목표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같은 시간대에서 댄 케인 미군 합참의장은 목표를 분명히 했어요.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이 아니라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는 작전이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상군이 투입된다고 해도 이라크에서처럼 과거 이라크전처럼 정권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데 수많은 미군이 희생됐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지상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핵 능력을 제거하는 부분으로 제한적인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장 선호하는 옵션은 이란의 다음 정권 실세들이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로드리게스 대통령처럼 타협하는 것을 희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차 교수님. 예. 자, 지금 이 중동 상황, 이란 상황은 이스라엘과 미군이 미사일 쏘고 드론 보내고 이렇게 공중전, 소위 이제 그런 식으로 미사일전을 하고 있는데 지상군이 투입되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전면전이 되는 것이고 육군이 투입된다? 그럴 수 있다? 장기화 가능성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신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이번 공습과 공격의 최종 목표가 핵무기 제거라고 한다면 그에 의해서 국제적인 범위 안에서 지상군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정치적 블러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하나의 승기를 잡았던 것이요. 일종의 뭐랄까요, 이 네오콘으로 불렸던 미국의 그 신보수주의자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 개입해서 미국의 국력을 지나치게 낭비하면서 정말 미국의 서민들을 도외시했다, 외면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마가 세력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저렇게 강하게 지금 지상군 투입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이번 공격에 대해서 무려 57%의 응답자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예. 찬성은 불과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확전을 계속적으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지상군 투입까지 갈 경우에는 자신의 지지층까지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김, 사실 그런데 이 마가에서 반대할 것이고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고 이런 얘기들은 이란 공습 전에도 그래서 공습을 못할 거다라는 얘기의 근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제한적인 일종의 타격 수단인 공중 병력을 통해서만 이 전쟁을 수행하고 가급적 지금 본인이 설정했던 기한도 4주였잖아요. 제 생각에는 4주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아마 하나의 정치적인 탈출구를 스스로 아마 마련하는 쪽으로 저는 전략을 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중동 지역 14곳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 자국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바레인, 이집트, 이란,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비롯해서 14곳인데 이것도 추가 공격 그리고 장기전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내의 미국 대사관들도 폐쇄가 되거나 직원들이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도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태 소장님, 네. 미국 CNN 보도예요. 대이란 공격 지금 24시간 내에 크게 늘릴 거다. 1차 공격으로 이란의 방어력 약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그 다음 단계
이란의 미사일 생산 시설과 무인 항공기, 해군 능력 파괴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는 미군이 이란 함정 11척을 또 격침시켰다라는 소식도 이 영상인가요? 예. 11척 격침시켰다라면서 영상도 공개하는 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본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더 큰 강력한 그런 공격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1차 공격한 것은 글자 그대로 지휘부를 제거하고 핵심 이 방공망을 제거하는 데에 이제 집중을 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전생 지속 능력 자체를 아예 제거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함정을 파괴한 것도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하는 그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고요. 미사일 생산 시설, 저장 시설 이런 것들을 파괴를 한다면 뭐 이란이 아무리 이 저항을 한다 하더라도 길게 저항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목표한 것은 핵과 관련된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이번 전쟁의 목표다. 사실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정권을 교체하는 것인데 이란의 국민이 9천만 명이고 또 이 하메네이 정권이 거의 40년 넘게 지금 그렇죠. 이어왔기 때문에 이걸 뭐 지상군 투입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제한된 목표에 대해서 충격요법으로 일부 지상군이 투입될 가능성은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은 다음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 예. 일단 여기 보도된 바와 같이 이런 형태의 공격, 충격요법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